네, 비상계엄 후폭풍이 매우 거셉니다. 오늘은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윤건영 의원님 모시고 계엄 사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윤건영입니다. 네. 매번 차분하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뉴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실탄 채워서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을 방첩사로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한동훈 대표도 관련된 얘기를 속보로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서 과천에 있는 수감 장소로 끌고 가서 수감을 하려고 했다. 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직을 수행할 경우에 모든 국민들이 위험에 빠뜨려질 우려가 크다.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한동훈 대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우선.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당한 결정인데 네. 지금이라도 그런 판단을 해줘서 고맙다,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너무 당연한 게 아닙니까? 국민을 향해서 총을 든 대통령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지금이라도 생각했다는 게 다행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2번 목숨을 구한 것 같은데요. 네. 2016년에 조현천 문건대로 네. 광화문에 탱크가 몰려왔으면 2016년에 제가 광화문에서 어떻게 됐을 것 같고 12월 3일 날 장갑차 앞에 있었던 시민들과 저희들은 또 한 번 어떻게 됐을지 몰랐다. 실탄을 장착하고 왔었다는 건데요. 속보가 전해져서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때는 극단적인 행동에 재현 우려가 크다. 탄핵 통과 안 되게 노력한다고 했으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속속 어떤 계엄이었나, 어떤 내란이었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썰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네.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고 한동훈 대표도 그런 내용들을 실체를 접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할 수 없겠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린 거죠. 예. 자, 일단 굉장히 충격적인 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돌았었지만 핵심은 첫 번째는 이 계엄은 매우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계엄이다. 네. 아니다. 어설프게 대통령이 그냥 욱해서 감정적으로 열폭해서 한 짓이다. 뭐 2가지 설이 돌고 저는 준비한 계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계엄이다. 네. 어디에 그런 근거와 단서를 갖고 계십니까? 실제로 계엄이 일반적이지는 않죠. 통상 계엄이라고 하면 군을 동원해서 일시에 네. 모든 시설을 장악해 들어가는 건데 예. 윤석열의 계엄 시도는 국회와 선관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타깃이 분명했습니다. 국회라는 예. 공간. 그러니까 이걸 일시적으로 욱했다기보다도 그 대상에 대한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소위 이제 고등학교 동문 라인 충암파. 네, 뭐 학교 이름을 하는 게 좀 그 학교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들을 동원한 흔적들로 봐서는 뭐 저는 준비된 의도된 기획이다라고 네. 봅니다. 다만 시민의 힘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천우신조 같은 날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 국회의원들의 집결 네. 뭐 이런 것들이 좋았던 계기가 있었죠. 예. 만약에 금요일 날 새벽에 했더라면 하는 그런 그렇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고요. 예. 그런 몇 가지가 있어서 막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날짜는 아무리 생각해도 택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왕자 제가- 세계요? 예? 왕자 세계? 아니 왕자 세계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듣기로 무슨 압수수색할 때도 택일을 했다는 거예요. 네, 날짜를 네. 받아서 했다. 검사들이 자주 하죠. 예, 네. 뭐 무슨 뭐 PD들도 네, 네. 뭐 프로그램하고 할 때만 한다던데 하여간 윤 대통령도 그랬다라는 네. 얘기를 제가 전해들은 바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국회 본회 일정이 쭉 있고 맞습니다. 그런 때 했을까? 정말 금요일 날 새벽에 했더라면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건 진짜 천우신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속속 밝혀지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계엄군이 그 본청에 본회의장 앞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쪽 국민의힘 사무실이 있는 복도의 2층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본회의장 직전까지 진입을 들어왔죠. 했었죠. 그런데 다만 그 국회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이 맞아요. 로텐도홀에서 로텐도홀에서 버텼던 거죠. 버티고 제가 어제 PD 수첩 보니까 본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앞에 네. 그 집기를 쌓아놓고. 그렇죠. 집기 쌓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람들이 그 연- 인해 장막을 연화. 예, 예. 그렇게 있고 사실 저도 그날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 있었지만 정말 무슨 난민촌처럼 다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버텼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의도된 기획이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언제라고 지금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 봐야 알 것 같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미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을 예.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네. 그걸 감싸도는 저는 국민의힘이 더 정신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이라도 탄핵에 찬성하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시키겠다. 예. 합리적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예. 제가 그 비상계엄 발표 소리를 듣고 처음 나왔던 게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미친 정권이다라는 예. 말이 그냥 그 자리에 그렇죠. 방송을 보다가 나왔는데 예. 미친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 사실 민주당에서 어제 2차 개헌 가능성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탄핵이 탄핵으로 안 된다면. 직무정 안 된다면, 네, 그러니까 탄핵이 내일 안 만약에 된다면. 탄핵이 안 된다면 네네. 다시 또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내년 1월에 이상민 주도로 경비 개헌. 뭐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는 거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 네. 본질을 봐야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본질이 어떠하냐. 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국민은 안중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계엄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궁지에 몰릴수록 예. 그리고 자기 배우자를 지키려고 할수록 예.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뭐 1월 달에 뭐 경비계엄 그런 시나리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본질이 어떠하냐.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정말 다행입니다. 그랬을 때 친한계가 그 투표한 것은 18명인가요? 18명입니다. 18명. 네. 18명이면 그 탄핵 소추안도 통과가 되고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내일 김건희 특검법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탄핵 소추안은 그 의결이 돼서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그렇습니다. 되는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지금 6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 당은 2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대통령이 않습니까?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가 2명을 임명하고 그러고 나서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겠군요. 네. 이것은 그럼 박근혜 트랙으로 가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속보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보면 매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또 계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선포되고 7분 만에 선관위를 갔어요. 네.